안녕하세요, 똥꼬집입니다. 오늘은 브리더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인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더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3년부터 아메리칸 숏헤어를 브리딩하고 있는 라마디샤 캐터리의 최용범 브리더라고 합니다. 지금 브리더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저는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16년, 7년 정도. 16년, 17년. 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메리칸 숏헤어만 계속 하신 네, 거예요? 아메리칸 숏헤어만 계속 했습니다. 그 혹시 브리더를 시작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길에서 보는 애들도 막 되게 무서워하고 피했었는데 TV에서 품종 고양이가 잠깐 소개된 적이 있어서 그걸 관심을 계기로 캣쇼를 한번 구경을 가게 됐는데 아메리칸 숏헤어를 보고 반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아메리칸 숏헤어가 라마디샤 캐터리 말고 또 있어요? 저 말고도 그때 하셨던 분들 두세 분 정도 계셨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은 안 하시고 다 10년 전. 많은 품종 중에서 아메리칸 숏헤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봤던 쇼장에서 아메리칸 숏헤어가 1등을 한 걸 봤는데 그 아이가 제 표현으로는 작은 호랑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서 유전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메리칸 숏헤어 특유의 그 클래식 탭이 무늬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0년 전에 15년 전에 봤던 아메리칸 숏헤어랑 네. 지금 용범 씨가 데리고 있는 아메리칸 숏헤어랑 네. 누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아무래도 제 새끼가 더 이쁘고 지금은 또 많이 세월이 흘러서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현재 트렌드에는 저희 고양이가 가장 고슴도치 녀새끼죠. 네, 맞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시죠? 네, 아무래도 네. 아메리칸 숏헤어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메리칸 숏헤어는 미국을 대표하는 숏헤어 고양이고요. 유럽 이주민들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할 때 쥐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마리를 같이 항해했던 고양이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품종화가 된 아이들이고요. 협회에서도 오래전에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메리칸 숏헤어의 특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클래식 탭이 가장 많은데 패턴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동그란 무늬가 있어서 그 무늬가 클수록 좋은 거죠.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컬러. 확실히 이제 질무늬와 몸의 색깔의 구분이 흑백 대조라고. 아메리칸 숏헤어는 어떤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제가 브리딩하는 품종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해도 성격 모난 아이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친화적이고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면 패션 말고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용범 씨 말고는 아메리칸 숏헤어를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퓨어 품종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펫샵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하는 클래식 탭이 무늬만 돼 있는 고양이여도 그냥 펫샵에서는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분양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99%는 다 믹스라고 저도 되고 다른 품종에서 이제 클래식 탭이가 발현된 아이들을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분양이 되는 것뿐이지 이 아이들은 사실상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클래식 탭이의 도메스틱 캣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고양이 에이전시를 껴서 외국에서 무조건 혈통서 있는 고양이를 받아온다거나 나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오리지널 고양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피해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브리더라면 브로커를 통해서 고양이를 보내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의 러시아 쪽이나 이쪽 통해서 그냥 백야드 브리더들이 이제 한국 브로커한테 분양을 해서 다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 고양이들이 품종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혈통서를 있는 아이들을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러시아 고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양하는 브리더들은 분명 건강 상태나 뭐 혈통에 있어서도 100% 신뢰가 가진 않을 거예요. 한국에 코숏이 있다면 네. 미국에 아메리칸 숏헤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 코리안 숏헤어는 네. 한국에서 고양이를 이제 좋아하시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도둑 고양이, 뭐 집 고양이라기보다 이렇게 불려져 있으니 우리도 코리안 숏헤어로 애칭을 지어주자 해서 한 거지. 코리안 숏헤어는 혈통묘도 아닐 뿐더러 그냥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이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외관상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냥 애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아메리칸 숏헤어는 품종 고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안 숏헤어도 네. 일부 정형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턱시도라던가 네. 한 무늬에 있는 아이들만 다 모집을 해서
정형화 시킨다면 코리안 쇼테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코리안 쇼테어 고양이 아이들은 외형적인 네. 이게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품종화는 되기가 어려운 게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고 그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애들이 또 뭐 어떤 유전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한국에서만 딱증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어느 브리더의 선택을 받아서 품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코리안 쇼테어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아메리칸 쇼테어라고 하면 네. 은빛 고양이를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칸 쇼테어는 그러면 무조건 컬러가 실버밖에 없는 거. 아메리칸 쇼테어는 모든 컬러가 다 인정이 돼요. 이종급의 흔적을 보이는 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샴 같은 포인트나 초콜릿, 세이블 같은 컬러를 제외하고는 모든 컬러가 인정이 돼서 화이트 아메리칸 쇼테어도 있고 실버 탭이, 뭐 브라운 탭이, 블루 여러 가지 컬러가 다 인정이 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컬러는 네, 은빛이 도는 실버 탭이고요. 그러면 눈 색상 네. 아메리칸 쇼테어의 경우에는 어떻죠? 그러니까 올 컬러 품종이기 때문에 네. 화이트 아메리칸 쇼테어는 오드 아이도 인정이 되고 블루 아이도 있고 물론 골드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뭐 실버 탭이 아이들은 무조건 헤이즐에서 그린의 눈 색깔을 가져야 되고 브라운 아이들은 골드의 아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실버 탭인데 블루 아이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면 대회에 나갔을 때 논 챔피언십으로 아예 자격이 없죠. 그러면 캐슈에 참가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유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조합은. 블루 아이는 화이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쇼테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메리칸 쇼테어가 아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칸 쇼테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퀘어 머즐이라고 해서 주둥이가 네.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좁거나 쐐기 형태의 얼굴 모양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메리칸 쇼테어라고 하기 힘들. 아메리칸 쇼테어의 성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통상적으로는 3년 동안 천천히 다 자라는 품종이고요. 다 완성되기까지가 3년 정도 성장을 한다고. 일부 품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 중에서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커지는 품종들이 네. 있잖아요.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작용하는 건데 네. 나이가 들수록 이 턱살은 계속 커져가지고 그래서 동그란 형태를 만드는데 뭐 그게 아프거나 뭐 종양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늘어집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그러면 10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만져줬을 때 느낌. 왜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가 3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조금 더. 혹시 뭐 브리더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이라던가 건강하게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는 사실 뭐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인데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간식보다는 사료 위주로 먹이고 있고요. 사료 요즘에 뭐 먹이세요? 저는 지금 먹이고 있는 건 뉴트로 초이스. 뉴트리 초이스? 네, 사료 먹이. 근육질이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품종이라서 생식으로 소고기 닭가슴살을 삶아서 준다던가. 다시 태어나시면 캐터리 또 하실 거예요? 이번 생에 많이 해서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생을 생각하고 살진 않았어요. 네. 캐터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져야, 그러니까 여행도 포기해야 될 경우도 많고 장시간 집을 비울 수도 없고 만약 시작하게 되신다면 소규모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뢰하는 브리더에게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해도 좋겠지만 정말 큰 각오를 다짐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신중에 또 신중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삼행시예요, 삼행시. 아메리칸 그쵸. 숏이에요. 너무 길어요. 브리더님의 센스를 보기 위해서 아메숏으로 한번 준비됐나요? 네, 뭐 한번 해. 네. 아, 아메리칸 쇼테어는 네. 매우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숏. 지금까지 아메리칸 쇼테어 브리더님과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어요? 네, 뭐 제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어서 즐겁고 유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메리칸 쇼테어를 키우고 싶어하는 모든 애묘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품종보다도 건강하고 유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딱 봤을 때도 포근하고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진 아메리칸 쇼테어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캐터리를 운영해 나가면서 좋은 아이들을 많이 선보이고 노력하는 브리더가 되겠네. 지금까지 라마지샤 캐터리의 최용범 브리더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질문이 바뀌었잖아. 미친이야. 배에서 이제 곡식으로부터 쥐를 달고 얘기했어. 곡식으로부터 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근육도 많고 캐치를 해서 해결해 주면 이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